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5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3,490만원대 요 자리에서 저점을 팍 깨고 V자로 들어 올린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되돌림 조정이 나오고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한번 올려주고 조정 좀 나왔다가 N자로 고점 돌파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보는 입장이고, 만약에 좀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여기 쌍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단기적인 관점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31K를 찍은 이후에 충분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는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추세가 숏에서 롱으로 변곡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저점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 이탈이 나오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저점을 또 여기서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좀 더 하방이 어느 구간 25K를 깨면서 24K나 25K 이 정도 구간에서 또 바닥이 잡히고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 포인트에 온 것은 맞는데, 중요 빅 이벤트 6월 13일과 15일에 잡혀있는 CPI랑 FOMC에 따라서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만약에 큰 하방이 나온다 그러고 하면은 이런 빅 이벤트와 겹쳐지면서 변곡 요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올려놓는다라고 해도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차트상 단기 좀 저항선이 여기 좀 자리 잡고 있어요. 28,500달러 여기를 찍고 크게 내려왔고 저점 이탈까지 시킨 상황에서 반등이 물론 세게 나온 건 맞지만은 1차 상승 후에 2차 반등까지 준다 해도 28,500달러에서는 한번 꺾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요 이벤트 전에 차트를 올려놓게 돼도 요런 거 주요 지표 발표하면서 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또 올라가고 요런 식의 흐름을 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6월 한 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수 있겠다. 다음 주면 이제 6월 3주차에 접어드는 기간이고 6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기간이죠. 근데 이제 13일 15일 바로 이제 화요일 요때랑 이제 목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시장이 좀 눈치보기 장세로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내에서 최근에 이제 찍은 저점 여기서 나름 반등도 세게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꺾이면서 다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요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박스 상단에서는 숏이 유리할 수가 있겠고 박스 하단으로 내려오면 롱이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점까지 쭉 올려친 지점에서 수요일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영상을 올렸을 때가 요 정도였는데 충분히 더 빠질 수 있고, 이제 숏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차트 여기에 있었죠. 여기 고점 맞았는데 이런 식으로 노란색 점선 찍어드린 대로 차트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밑에서부터 너무 크게 올렸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릴 경우에는 이 초록색 박스권 26,30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숏 타점도 다 잡아드렸죠. 여기서 숏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수익 160%까지 또 수익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증을 다 해주셨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려왔고 옆으로 빼다 보면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왔죠. 충분히 롱으로도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그 정도 구간입니다. 이게 작게 보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2%가 올라간 구간이거든요. 근데 2%를 레버리지 20배만 썼다고 해도 40% 정도 수익이 찍힐 수 있는 그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롱 수익권이 나와 주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 10시 44분 숏을 들어갔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서 숏 들어가서 쭉 빠져주면서 수익을 또 받고, 이렇게 10시 44분에 숏 들어갔죠. 10시 44분 숏 여기서 들어가서 쭉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에서 또 롱을 들어갔죠. 자, 콱 내려 찍게 되면 아래꼬리 달리고 이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시 23분에 내려 찍을 때 최저점에서 롱 11시 23분에 롱 잡아서 쭉 이제 올라갔습니다. 롱 포지션으로도 충분히 또 수익을 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뭐 큰 변동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롱, 숏 딱 박스권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아래에서는 롱, 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는 숏을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맥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고, 차트 분석 내용과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요 카톡방 주소 있으니까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을 굉장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방으로 좀 더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의 또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롱을 대기하는 그런 물량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쭉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뚫으러 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 저점을 살짝 이제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조금 굉장히 이제 느린 속도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 밤 정도 보통 이제 금요일 밤에 조금 흔드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상방으로 터질 경우에는 이 직전의 고점까지 한번 이제 넘겨주면서 요런 식으로 넘겨주면서 여기 매물대까지 한번 터치를 해줬을 때 27,800달러 정도까지 한번 이제 노려볼 수도 있는데, 요런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또 이런 매물대 자리는 또 숏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좀 분석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좀 타점을 잡아보면서 매매를 통한 수익을 계속 조금 불려 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어쨌거나 이제 다음 주에 잡혀있는 CPI와 FOMC고, CPI는 지금 4.9%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 전달에는 5%를 예측을 했는데 4.9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도 저번 달이랑 똑같은 수치로 4.9%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CPI 수치를 계속적으로 낮춰왔고,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전달이랑 같은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살짝 조금 이제는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가 4.9 이하로 나올 확률이 조금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5%가 나올 수 있고 5.1%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는 또 숏의 재료가 될 수가 있고, 충분히 차트가 많이 눌린 상황에서 이런 지표가 나오면 또 이제 롱으로 터질 수 있고, 그 전에 CPI 전에 차트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 또 크게 숏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4.9% 위로 나올 것이냐 아래로 나올 것이냐를 주요 투자 은행들이 아마 이제 분석을 해서 다음 주 초나 뭐 이번 주말이나 그런 기간 중에 또 한번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도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최근에는 거의 시장 예측치대로 나온 게 맞아요. 그리고 좀 시장 예측치보다도 아래로 나왔던 게 맞죠. 지난달과 지지난달. 근데 과연 이번 달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 조금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이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쭉 내려오다가 지금 전달 저저번 달이 거의 비슷해요. 4.9, 5%. 그전에는 6%에서 1%나 하락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옆으로 지금 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쭉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빼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흐름들 자체가 약간 스테이블화 되면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도 점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 영향력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번 CPI, 그리고 또 이번 CPI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이틀 뒤에 또 FOMC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FOMC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PI가 만약에 너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또 25bp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7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CPI가 갑자기 또 높게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 가능성이 또 팍 줄어들면서 25bp 가능성이 팍 올라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3일 CPI에 따라서 FOMC가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은 이 6월 15일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러고 예측을 하는 게 지금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동결이라는 것은 상당한 호재가 맞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높여왔던 거를 6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 자체가 굉장한 호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동결하면서 상방을 생각하는 게 정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하면서 조금 이제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위로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저점까지 깨놓고 충분히 이제 롱 다 손절시키고 롱 청산 한번 시키고, 약간 이제 롱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금리 동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제 역헤드앤숄더, 여기가 이제 어깨, 여기가 머리가 되겠죠. 뒤집어 놓은 형태의 역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동결 이벤트는 굉장히 조금 역사적인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 그런 호재를 맞이해서 과연 이제 빅롱이 터져 줄 것이냐. 빅롱을 터트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까지 조정을 주고 충분한 조정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흐름,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비트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와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직전에 이 저항 자리,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크게 내려가면서 저점까지 이탈시켰던 자리,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28.5K 여기를 일단 넘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8,500달러를 여기를 이제 뚫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항이 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꺾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처럼 계속 두드리다 보면 위로 이제 뚫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서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트라이 한다라는 거는 한번 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뚫어내는, 그랬을 때 이제 30K를 다시 두드리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비트가 이렇게 바닥을 쭉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알트들도 충분히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리게 되면 충분히 31K까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31,000달러도 좀 돌파를 해주면서 33K라든지 32K까지 쭉 이렇게 밀어 올려줄 때, 아마도 이 기간에는 알트들이 이때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때 상승장에서는 알트들이 제대로 한번 뭔가를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실상 이제 CPI가 안 좋게 나오면서 저점을 갱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점을 갱신하더라도 사실 이제 25K 이하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의 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오늘이 금요일이죠. 토요일 지나가면 이번 주 주봉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아래꼬리 형태의 주봉 이후에는 좀 상승 추세로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가 달려주게 되면은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게 주봉의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차트를 굉장히 좀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끌어올린 31K까지 끌어올리고 아직까지 더 빠질 수 있지 않냐, 충분히 2만 달러 좀 찍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요런 분석도 뭐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이제 붕 떠 있는 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좀 거래량을 좀 봐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바닥권에서 들어온 이 엄청난 거래량, 주봉상으로 특히 이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여기 아래꼬리 이후에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이기 때문에 이 당시 세워진 이 장대 양봉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저점에서 충분히 내려온 지점에서 이런 거대한 장대 양봉이 생겼는데 거래량까지 역대급으로 붙여줬다라는 거는, 이 장대 양봉을 정말로 많이 조정을 줬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까지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절반 자리까지 조정을 줬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매수세, 이 매수세가 과연 개미들의 것이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메이저 세력들의 거래량과 메이저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31K까지 들어올리는 이 매수세,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써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준봉을 어느 정도 절반 자리만 잘 지켜주게 되면은 후에 한 번 더 이 기준봉과 동일한 수준의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오버슈팅을 주면서 이때 매수한 주체들이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봉의 형태로는 봤을 때는 이런 아래꼬리 형태로 마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세워지는 이 장대 양봉이 충분히 한번 이런 게 세워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근거도 되는 게 6월 15일 빅 이벤트 FOMC 금리 동결이라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역대급 호재를 앞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대급 호재를 앞두고 충분히 눌러놓은 상황에서 이런 호재를 맞이하게 됐을 때 직전에 이때와 같은 큰 장대 양봉이 새겨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자리를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좀 지켜주고 있고, 만에 하나 이 장대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온다? 사실상 그러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봉 아래로 이제 밑으로 빠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하방을 한번 주고 결과적으로는 2만 달러까지 한번 깼다가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 비트코인 역사적 저점 그리고 주봉상의 관점에서 이 정도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FTX 빔 다 잡아먹고 그 이상으로 올려친 거거든요. 근데 이 봉 자체를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한 번 올려주고 두 번 올려주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1파, 2파, 3파까지 주는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31K를 넘겨주면서 한 33K 정도까지도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데 아마 그 기폭제가 다음 주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숏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롱 위주의 접근 숏은 항상 좀 단타로만 좀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어쨌거나 지금 장기 사이클의 초입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롱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다. 눌리면 롱 치는 게 유리한 그런 장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하락 이후에 바닥이 다져지고 이후에 직전의 고점을 뚫어넘는 이런 상승 특히나 이제 반감기랑 겹쳐질 때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큰 하락 이후에 나름 반등을 해줬고 이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반감기 사이클이랑 겹쳐졌을 때 반등 이상으로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항상 또 나와줬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지금 이런 구간은 과거에 이런 구간과 많이 겹쳐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상승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반감기 펌핑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롱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도 이제는 롱 위주로 약간 이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롱 위주로 조금 접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은 여기 저점 자리 꼬리 저점을 손절을 딱 잡고 롱을 쳤을 때 이거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이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타점을 잘 잡아서 단기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이제 비트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알트도 올라갈 건데 일단 마스크 네트워크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를 안 깨면서 5,000원을 안 깨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 돌파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쭉 힘을 줬는데 여기서 힘을 주고 많이 빠졌는데 다른 코인들은 다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는 5,000원을 좀 잘 지켜주면서 시가총액 자체도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천억대 정도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1조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켜주게 되면은 마스크 네트워크도 충분히 7,000원에서 8,000원까지 한번 치는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다른 잡코인들과는 살짝 지금 느낌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한번 올려줄 만한 위치까지 내려온 게 아니냐.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받는 척 했지만 여기를 이제 깨버렸죠. 여기서 이제 롱을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해도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왔는데 자 이제는 이 직전 구간에서의 약간 이제 23% 반등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이제 16%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는 23%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은 워낙 또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요 정도 한 23% 정도의 반등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 근데 다만 저점 라인을 지켜줘야 되겠죠. 지금 이 4시간분 기준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저점 구간이 지금 1,000원까지 깼었죠. 수위가 지금 일단은 직전에 최저점 찍은 게 967원입니다. 967원은 일단 손절을 잡고 롱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현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최저점은 손절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1,2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만큼 많이 빠졌고 시총도 지금 5,700억대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시총이 거의 1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도 반토막 났고 사실상 이제 주봉상이나 일봉상의 관점으로도 봤을 때 이 정도 내려왔으면 한번 반등은 나올 만하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앱투스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뭐 이건 조금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직전의 패턴에서 나와줬던 그 정도 폭의 반등,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롱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름 바꾼 코인이죠. 히포크랏도 휴먼스케이프가 이제 히포크랏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죠. 100원까지 지금 깨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결과적으로 여기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를 깨기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 자리가 84원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 일단은 지금 내려오는 힘 자체가 좀 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전의 저점을 이제 이탈을 시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히포크랏이라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미만, 965억이죠. 굉장히 작고 잡코인 중에 잡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또 잡코인이 반등 주면 세게 주는데 이름까지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84원을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60원, 50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저점은 손절을 잡고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소액으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조금 그냥 빠질 때마다 조금 더 산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은 한번 나오기 때문에 요때 이제 털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도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좋은 흐름은 아니죠. 제일 좋은 흐름은 이 히포크랏도 여기서 올려놓고 지지받고 2차 상승 주는 게 제일 좀 이상적인 그림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름 바꾸고 비트도 조정 나오고 하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름을 바꿨던 코인들이 상승을 어느 정도 좀 해줬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잡코인들은 항상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리플이 좋은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 결과를 뭐 빠르면 이제 7월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송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상방 펌핑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리플을 필두로 해서 알트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도 알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이다라는 관점이지만은, 최근에 SEC에서 바이낸스에 소송 걸 때 증권형 토큰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뭐 솔라라든지 뭐 파일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지금 다 반박을 하고 있죠.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하는 어떤 이제 탈중앙화된 그런 프로젝트들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제 반박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방향성을 가르는 게 바로 이제 리플의 소송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다른 알트들에게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리플의 차트 형태로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드리면 열리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수렴 형태로 800원 라인을 지금 뚜루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한번 1000원까지 쳐주는 이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리플에 대한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알트들도 이제 타점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알트들은 숏보다는 이제 롱 관점입니다. 알트들은 한번 올라가면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마스크 네트워크도 여기서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168%. 이런 엄청난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한번 올라갈 때 잘못 숏을 잡다가는 바로바로 포지션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서 손절을 딱 잡고, 그리고 뭐 이런 윗꼬리 확인하면서 숏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상으로 특히 대상승 어떤 파동이 있어서는 일봉상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분봉이나 시간봉 보고 숏 치는 게 아니라 일봉상 정말로 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윗꼬리죠. 윗꼬리가 보였을 때, 일봉상 윗꼬리 보이면서 음봉 전환했을 때 숏을 치면은 알트도 숏이 또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알트는 어디까지나 이제 롱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예상이 되지는 않지만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타점들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충분히 숏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손절 잡고 숏을 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어느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파동 안에서 최대한 조금 유리한 지점에서 올라오면은 숏 자리,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또 롱 자리,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말에도 큰 뭐 움직임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자기 올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많이 올라오면 숏, 내려와서 여기 저점 깬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내려가면서 여기 저점, 직전에 저점을 깬다 해도 어차피 좀 반등 한번 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또 롱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 수익을 챙겨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인타임즈 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즈였습니다.